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죠. 봄이 가까워지고 있음이 정말 실감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요, 거칠어지고 예민해지는 피부 때문에 걱정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면 알수록 건강이 쌓이는 이 의학 알지 이 시간에는요, 환절기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수연 피부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봄만 되면은 이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봄이 되면은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환절기만 되면 눈이 가렵다, 몸에 붉은 고진이 생긴다라고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겨울철보다 강해진 햇살이라든지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건조해지는 날씨로 인해서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계절적인 변화나 주위의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은 기후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는 피부 같은 경우는 외부랑 직접 접촉을 하고 있어서 계절적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보다도 봄이 되면은 더 많은 햇빛 노출을 하게 돼서 광과민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악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강한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자극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봄은 겨울철에 비해서 온도나 습도 등이 변화가 생기면서 네. 피부 건조증도 잘 생기게 되지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봄, 가을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많이 불편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면 화장이 잘 받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봄, 가을, 이 피부 건조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건조한 피부는 생활 습관만 변경해도 굉장히 많이 호전될 수 있는데요. 네.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서 각질층이 수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장벽 기능 회복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보습제를 사용을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때밀 문화가 있지 네.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찜질방도 많이 가시게 네. 되는데요. 이 심하게 때를 미는 것도 피부 장벽을 망가뜨려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하 그리고 15분 이내로 목욕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네. 특히 샤워나 세안 후에는 3분 이내로 기능성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 문화나 찜질방 문화 참 좋아하시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피부가 더 보드라워진 것 같아서 네. 또 반대로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수분 보충제까지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렇다면은 내 몸의 수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몸의 수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수분 섭취나 우리 몸의 피부 건조증과의 관계는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피부 보습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기는 한데요. 네. 물론 수분 섭취로 인해서 몸의 순환이 좋아진다든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진다든지 그런 거는 있겠으나 네. 수분 섭취가 피부 건조증을 좋아지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아직 wal가왈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습기도 많이 틀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어떨까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실내 수분을 조정을 하는 것은 피부 건조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에서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해 또는 아니면 이제 방 안에 그 가습 효과를 위해서 빨래를 널어두어서 실내의 습도를 40%에서 60%로 맞춰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부러 억지로 좀 많이 마셨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또 온도를 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피부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네. 이 겨울철에 대비한 봄철에 대비한 네. 환절기 피부 관리법과 관련해서 네.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 보았거든요. 네. 아, 퀴즈라고 하니까 좀 왠지 긴장이 되면서. 네.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퀴즈를 잘 들어보시고 OX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부관리법 어떤 OX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습을 위해서 오일이 크림보다 좋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습을 위해서 오일이 크림보다 좋다. 이거 한때 이 오일을 바르면 이 보습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일을 사시고 저도 그렇게 실제로 또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크림보다는 오일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답은 X입니다. 아, X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오일은 네. 그 자체가 보습막을 형성을 해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요. 네. 그 자체가 함습성이라든지 아니면 친수성이 낮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는 작용은 매우 적습니다. 네. 또 보습막을 인위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피부에서 이제 천년 그 보습을 유발을 시키는 인자들이 생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네. 오일 타입보다는 오히려 크림 아니면 연고 타입의 그 기능성 보습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일하면은 아주 오일 성분 때문에 이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수분을 만들고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질문일까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건조할 때 기초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좋다. 건조할 때 기초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좋다. 당연히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도 O. 네, 이것도 X입니다. X예요. 네. 많은 분들께서는 좀 전에서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킨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바르시게 되는데 네. 과유불급은 피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화장품 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피부에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네. 유발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한 번 도포하고 건조하다고 싶으면은 그 위에 한 번 더 덧발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수시로 자주 이런 제품들을 보충해서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했는데 과유불급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좀 잘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건조한 피부에 1일 1팩은 좋다. 건조한 피부에 1인 1팩은 좋다. 요즘 흔히들 많은 분들이 1인 1팩 하시거든요. 사실 1인 1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왠지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X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X 하겠습니다. 이번 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예.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1일 1팩은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가 없다면 매일 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성 피부라든지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에는 1일 1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보습이 되면서 여드름이라든지 피지 과분비가 생길 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본인의 피부 상태를 체크하시고 팩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와 함께 풀어보니까요.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피부 건조증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게 다들 마스크를 장시간 동안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예, 요즘에 이제 이런 마스크 사용 후에 피부 트러블이 있으셔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을 할 경우에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습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지 못하고 입 주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마스크가 이제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마스크 내부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음. 세균이 번식하기에 쉬운 환경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화장을 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화장품의 성분이랑 먼지가 이제 뒤섞이게 되면서 네. 피지샘을 막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가 피부에 지속적으로 닿게 되면은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트러블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피부 자극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새 마스크를 먼저 착용을 하기 전에 네. 일정 시간 통풍을 시켜가지고 네. 마스크를 만들었을 때 제조 과정에서 노출된 화학 성분을 최소한으로 증발되게끔 해서 노출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얼굴에 저자극 보습제를 바르되 네. 많이 바를수록 이제 과보습이 되면 오히려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한 단계 정도로만 줄여주시고 그리고 보습제가 잘 흡수된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을 할 때에는 중간중간 통풍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안에 있는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환자라든지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흰색 면 마스크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필터가 된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각질이 생기면은 이걸 벗겨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각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각질 같은 경우는 환절기나 이제 건조한 겨울철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피부에 수분이나 영양분이 부족할 때 생기게 됩니다. 네. 따라서 충분한 보습을 하거나 비타민 D 섭취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피부 건강 지키는 방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절기에 피부 건강 챙기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잘 생활 속에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의학 알지 이 시간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혹여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요. 저희 TV이후 다정다감 게시판이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정기 가득한 김제 모악산으로 길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모악산 자락에 깃든 역사 이야기와 함께 자연의 맛을 듬뿍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 땅과 하늘이 일직선으로 맞닿은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고장 김제로 떠나봅니다. 이야! 어감만져 골목길 여행! 자, 오늘 제가요 이곳에 온 곳은 바로 김제 모악산 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모악산의 전기를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한 모악산의 전기를 받으러 출발! 모악산의 맑은 전기를 품은 이 길엔 다양한 종교적 성지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시작점엔 금산사가 있습니다. 이야, 김제하면 금산사를 빼놓을 수 없지. 미래에 부처인 미륵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미륵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금산사인데요. 또 후백제의 겸원이 유폐된 사찰로도 유명한 곳이죠. 와, 아니 김제에 오면은 이 금산사를 꼭 와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네. 와, 저리 이렇게 커. 와, 진짜 크죠? 오. 근데 이 금산사가 언제 지어진 거야?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해설사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도대체 이 절은 언제 지어졌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곳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에 599년에 자복사찰로 지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복사찰이면은 이제 그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사찰로 시작을 해서 임진왜란 때는 이곳이 그 천여 명의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찰의 오랜 역사를 반증하듯 걸음걸음 곳곳에서 국보와 보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육각 다층 석탑, 성륜대 등 금산사에는 1개의 국보와 10개의 보물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죠. 진표율사와 미륵불의 이야기가 담긴 미륵전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륵전만 봐도 정말 오래된 그 역사의 세월이 느껴져요. 이야, 해설사님, 저 이렇게 큰 미륵 부처님은 처음 봬요. 네, 아주 크시죠? 와, 진짜 큰데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안을 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네. 12m에 이르는 거대한 미륵불의 위엄 느껴지시나요?
중생들의 평안과 평등을 기원한 진표율사의 꿈이 깃들어져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사찰에는 네. 꼭 있어야 될 게 탑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탑이 위로 올라와 있네요. 네, 이곳은. 네, 이거는 그 금산사 5층 석탑이고요. 네. 이 탑이 기울어져 가지고 2016년도에 해체 복원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해체했을 때 이 탑 안에서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나왔어요. 부처님의 진신사리요?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겨난다는 유고를 뜻하는 사리가 금산사 5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건데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진신사리는 5층 석탑이 복원된 후 다시 봉안됐습니다. 맑아진 정신만큼이나 맑아진 위장을 채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야, 이 천년고찰 금산사의 정기를 받았더니 그냥 뭐가 깨끗해진 기분이네, 마음이. 아, 근데 우리 배까지 너무 비워버렸다는 거야. 지금 맛있는 걸 뭔가 채워야 되는데. 잠깐만요. 뭔 소리요? 아유, 깜짝이야. 아유, 어머니. 아유. 언니 집 부르셨어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혜정 씨 어서 와.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파전이요 파전. 파전! 야, 어쩐지. 아니, 저기서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제 코를 그냥 팍팍 찌르더라고요. 맛있어요. 야, 맛있겠다. 이거 방금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요런 게 진짜 제대로 된 파전이죠. 자, 아이고 잘해 역시. 어머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맛있어. 아니, 이 파전뿐만 아니라 이 집의 찍어주는 메뉴가 뭐예요, 어머니? 더덕구이도 맛있고 비빔밥도 최고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에 인공 조미료 쓰지 않고 사장님 손맛으로 버무려낸 무악산 길표 나물 육종사. 거기에 달걀 노른자면 말 다 했습니다. 자연에서 깬 더덕은 실뿌리 때문에 식감이 다소 질길 수 있어서요. 먼저 두드리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손질을 마친 더덕은 참기름에 버무려 초벌구이를 마칩니다. 사장님만의 비법 가루와 양념장을 발라 구워내면 더덕구이 완성! 향긋한 더덕구이 맛있겠다. 비빔밥도 왔어요. 어머니! 야, 역시 비빔밥은 돌솥이죠. 어휴. 자, 노른자를 터트리고. 네. 노른자를 터뜨리고. 모두가 다 아는 맛이지만요. 그래서 더 특별한 이 맛. 먹기 전부터 침 넘어가는 마성의 요리 아니겠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최혜정표 산채 비빔밥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한 숟가락에 모악산을 통째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갖가지 그냥 나물들에 그냥 아삭아삭하니 입안에서 얘네들이 그냥 조화롭게 그냥 얘네들끼리 놀고 있어 그냥. 비빔밥만 먹지 말고 더덕 한 입 먹어봐요. 야, 아니 어머니 원래 더덕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먹음직스럽죠. 야, 이게 바로 모악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더덕 아니에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좋아서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더덕. 기관지에 좋아서 말 많이 하는 저한테 제격이라고요. 어때요? 더덕이 살아있어. 진짜 아삭아삭하면서 한 입 덜 씹을 때마다 그 더덕향의 농도가 점점 짙어져요. 더덕 특유의 향긋함과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돌솥의 열기가 유지돼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한 상태로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 야, 어머니, 제가 오늘 이 음식의 총평을 노래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신토부리야. 건강한 듬뿍 머금고 나선 길, 한국식과 서양식 교회의 특징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금산교회입니다. 정겨운 돌담길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진짜 오래된 종탑이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이 종탑. 야, 이제 외관상만 봐도 엄청 오래된 역사의 세월의 그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문이 열려 있길래 살짝 들어와 봤어요. 아니 정탑이 밖에서 봐도 엄청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오래됐나요? 올해가 116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 예배당은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이지만 이쪽 예배당은 1908년에 지어진 한옥식 예배당입니다. 개신교가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기독교 시설로는 처음으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아니 정말 옛날 100년 전 그 당시에 예배당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저 너무 신기해요. 네, 이 교회 조금 예배당 형태로서 특이한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네, 어떤 특이한 점이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예. 지금 남자 출입문과 남자석이고, 여기가요? 네, 오. 이쪽 출입문은 여자석과 출입문과 여자석입니다. 이쪽 공간은 당시 조선 말기 우리나라의 사회상은 네. 유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때라서 네.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되면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남녀 7세 부동석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수용하였습니다. 남녀 유별이 엄격했던 유교 사회에 서양 종교가 들어오다 보니 이런 독특한 구조의 건물이 탄생한 건데요. 예배당을 둘로 나눠 서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게 한 겁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배고파. 이야. 뭔가 진한 깊은 향이 나는데. 아유 사장님. 먹방손이 왔어요. 안녕하셔요. 아니 이곳에 모악산의 전기를 듬뿍 받은 아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있다는데 도대체 뭘까요? 모악산 전기를 듬뿍 받은 흑염소 음식입니다. 조선시대 두 번째로 장수한 숙종의 보양식으로도 잘 알려진 흑염소 요리. 농장에서 직송한 토종 흑염소에 꾸지뽕, 황기 등 약재와 생강으로 특유의 잡내를 꽉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갈비살과 앞다리살이 수육 부위로 손꼽힌다지요. 큼지막한 가마솥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탄생한 진한 육수. 거기에 길쭉하게 찢은 흑염소 고기와 고명까지 흘러넘치게 담아내면 이만한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와우! 와 보기만 해도 그냥 건강함이 뿜뿜뿜뿜뿜뿜뿜뿜뿜 살아나네요 아버님. 요건 어떤 건가요? 이건 염소 수육, 가운데는 갈비살이고 네. 뒷부분은 앞다리살입니다. 그럼 아버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직접 담근 깻잎을 바닥에 놓고 네. 염소고기를 한 점 위에 놓고 한번 잡숴보세요. 이 염소고기를 짜자잔. 맛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이면서 살코기가 그냥 야들야들하면서 그냥 입에서 살살살 녹는데 아버님 저 벌써 다 먹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흑염소의 찐맛이 여기 다 담긴 거예요. 자 국물부터. 와 대박! 아버님 흑염소에 잡내가 정말 하나도 안 나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 흑염소만의 그 정말 담백함과 고소함과 그 깊은 맛이 여기 육수에 다 담겨져 있어요. 부드럽게 씹히는 살코기부터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껍데기까지 입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먹을수록 원기 충전 제대로입니다. 아버님! 와, 막 진짜 몸에서 막 힘이 솟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왜? 이거 들어봐요? 상은 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진짜 김제와 와가지고요. 이 모악산의 맑은 전기와 또 이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제 몸과 마음을 아주 그냥 튼튼히 충전해 갑니다, 오늘. 아버님, 감사해요! 행복한 날이에요! 어머니의 너른 품을 닮은 모악산 아래 전국 유일의 4대 종단과 다양한 종교의 집산지가 자리합니다. 모악산의 맑은 전기가 품은 맛도 가득하고요. 이곳은 김제 모악산 길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모악산의 맑은 공기와 함께 다양한 맛과 풍경, 이것들을 보면서 진짜 여유와 쉼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왠지 축 늘어지고 기운 없는 날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김제 모악산길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피부 건강 관리법도 잘 챙겨두시면 다가오는 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VU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